안녕하세요, 여러분. 2016년 2회입니다. 자, 정보 처리, 기사 필기, 운영체제 과목, 세 번째 과목 기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과목 운영체제인데요. 자, 운영체제는 대부분 합격생들 점수를 파악을 해보면, 과락이 절대 안 나오는 과목이에요. 그렇죠? 절대라고 붙여서 여러분 좀 서운해하실 수도 있지만 운영체제는 기출문제 꼼꼼히 공부해 가신다면 반복되는 기출문제 속에서 여러분이 20문제 중에서 반 이상 살펴볼 수 있는 문제들, 낯익은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과락 걱정을 하지 마시고 조금 더 맞아야지 고득점을 노려야 되는 과목입니다. 자, 시험이 2017년도부터 시험 범위가 약간의 좀 범위 조정이라기보다는 좀 신기술 쪽이 운영체제 쪽에서도 반영이 되는데요. 자, 그 앞전 시험이 2016년 시험 2016년 1회, 2회에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 신규 문제가 대거 투입된 건 아닙니다. 이 신규 문제라고 해서 정말 새로운 경향의 문제가 나온 게 아니고 새로운 문제가 아니고 자, 기존 기출문제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다시 한번 정제돼서 골라서 좀 문제가 투입이 된 거지 새로운 문제가 개발된 건 신유형이 있기는 하지만 이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진 않아요. 어떻게 공부하신다고요? 기본 핵심 용어 중심으로 개념 이해를 하시고 자, 그 개념을 바탕으로 운영체제 과목은 뭔가 계산해야 되는 문제들이 나오죠. 자, 그럼 운영체제를 우리가 기본 이론 열심히 공부를 했을 때 자, 이런 범주상에서 여러분 공부하고 오셨죠. 자, 운영체제라고 하면 자, OS의 개요는 무엇이죠? 라고 해서 한 2문제 정도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른 과목보다도 운영체제는요, 이 전 챕터가 고르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른 과목처럼 편중돼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두루두루 공부하셔야 돼요. 자, 그럼 운영체제 어김없이 이번 회차에서도 2문제 정도 나온 것 같고요. 프로세스 관리 매우 중요하죠. CPU. 자, 운영체제가 프로세스 기억장치 파일, 그쵸? 과 같은 자원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챕터가 구별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관리를 할까, 계획을 짤까 해서 각종 알고리즘들이 많이 나오죠. 자, 여기 뒷부분 분산 운영체제와 운영체제의 실제 부분이 왜 노란색으로 강조가 됐냐면 2017년 이후의 시험도 그렇겠지만 이 뒷부분, 모든 과목의 뒷부분이 신기술이죠. IT 분야 자격증이다 보니 그래서 분산 운영체제, 네트워크 기반의 통신 기반의 보안이 중요하게 생각되는 분산 운영체제. 자, 아무래도 분산 운영체제에서 중요한 건 보안이니까 보안 문제에 이번 회차에서도 한 문제 정도. 그렇죠?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도 보안 문제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체제의 실제는 자, 운영체제 실제적으로 소프트웨어인데 여러분 PC에 어떤 소프트웨어 설치하셔서 운영체제 운영하십니까? 대부분 윈도우겠지만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유닉스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렇죠? 리눅스. 근데 여러분 전공 아니신 분들이 더 많으시잖아요. 좀 낯설 수도 있습니다. 전공이셔도 낯설 수 있죠. 왜냐하면 시스템 규모가 여러분이 접할 수 있는데 설치해 놓은 경우가 드물니까. 자, 그러면 이 유닉스 문제는 원래 어떻게 20문제 중에 2-3문제 나왔어요. 그쵸? 자, 그러면 2016년 1회도 그랬고 2회도 그랬고 그 이후도 그렇지만 자, 지금 최신 경향은 뭐냐면 그래도 고루고루 나오는 축에 속하는 운영체제 과목의 분산 OS 부분과 유닉스 문제가 2문제, 3문제 나왔던 게 조금 더 재구성해가지고, 그러니까 재구성된다 그러면 이 유닉스 문제 쪽이 좀 이번 회차도 그렇고 재구성되고요. 보안과 관련된 문제가 신규 문제로 분명히 2문제, 3문제까지도 계속 투입이 될 거예요. 자, 이게 2016년 2회. 그렇죠? 항상 시험 보실 때 최근 기출 문제 보고 가란 얘기가 그래도 문제 구성에 배치가, 그러니까 배점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먼저 얘기 드리고, 자, 20문제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 문제. 41번 문제. 저거 신경향 문제 같다는 얘기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 같으면 간단하게 용어에 대해서 물었지만 지금은 그 용어를 알고 적용할 수 있는지,
그쵸? 예, 뭐, 나름 NCS 바탕으로 하는 그 중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시험이 기본 용어와 적용할 수 있는지 약간의 계산, 응용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이 문제의 신경향은 맞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문제는 아니에요. 과거 기출 중에서 자꾸 찾다 보니까 이 문제 괜찮다라고 해서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하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워킹셋이라고 해서 우리 과거 기출 좀 앞전의 기출에 보면은 한글로 많이 나왔어요. 제가 워킹 세트라고 얘기를 해서 묶음입니다. 일하는 묶음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요. 단어를 정확히 아냐 그리고 설명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차분히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 문제를 못 보고 갔어도 시험장에 가셔서 여러분이 핵심 용어 잘 알고 가신다면 풀 수 있어요. 빨리 풀어드릴게요. 자, 워킹 셋은 뭐냐면 프로세스가 CPU가 페이지를 자, 메모리에 가서 자료를 가지고 와야죠. 그쵸? 예, 자료를 가지고 와서 처리를 하겠죠? 예, CPU가 그 프로세스 단위로 처리가 되겠죠. 자, 그런데 메모리에 가서 자료를 가지고 올 때, 자, 지금 여기에 가정한 거는 페이지 단위로 메모리에 페이지가 여러 개가 있는데 1, 2, 3, 4, 5, 6, 7, 8 페이지가 여러 개가 있나 봐요. 그렇죠? 네, 페이지가 이제 메모리에 이렇게 있을 텐데 CPU가 나는 이 프로그램에서 메모리에 가서 데리고 올 부분이 일정한 시간을 이러한 페이지 리스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처리를 한다. 근데 CPU가 지역성의 원리에 의해서 어떻게 메모리에서 자주 사용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워킹셋은 뭐예요? 프로세스가 그렇죠? 네, 메모리에 가서 자주 참조하는 페이지들의 집합. 이렇게 여러분 용어 정리하셨죠? 자, 그럼 문제 볼게요. 이런 표현은 실제적으로 여러분한테 설명을 위한 건데 여러분이 이런 표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 알아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하이라이트 안 했죠. 여기까지 안 읽으셔도 돼요. 자, 근데 한번 읽어봅시다. 해설이니까 워킹셋 W는 이렇게 표현하는군요. 자, 그러면 W는 무슨 뜻이냐? 여기에서 W 시간부터 T 빼기 W 시간부터 T까지 참조된 페이지들의 집합을 말한다. 조금 어렵죠? 자, 끝. 자, 시간은 흐름이니까 스타트 시간과 끝 시간. 그 일정한 기간 동안이에요. 중요한 거는. 그렇죠? 그냥 워킹셋이 아니고 일정 기간 동안. 그걸 저렇게 표현했구나. 그렇죠? 네. 그런 페이지의 집합을 말한다. 그쵸? 예. 그 시간에 참조된 페이지가 이러하다면 얘는 그쵸? 워킹셋은 아니에요. 참조 페이지죠. 참조 페이지에서 뭐가 나와요? 워킹셋이 나와요. 네. 자, 그럼 집합 이니까 2, 3, 5, 5, 6, 3, 2 해가지고 뭐 빈도수를 가지고 해서 5가 제일 많이 사용하지 않았어요? 라고 해서 5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3과 5가 두 번씩이니까 그게 아니고 그 시간 동안 참조된이지 자주 참조된이 아니기 때문에 2번 페이지, 3번 페이지, 5번, 6번을 썼다. 그리고 3번은 여기 썼고 그 다음에 7번 5번 두 번이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중복된 거 제거한 거죠. 여기서 워킹셋은 중복 제거한 거예요. 응용 문제일까요? 예, 응용 문제라고 보긴 좀 그렇죠. 문제 잘 읽으시고 2006년도 1회니까 거의 10년 만에 나왔네요.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10년 전 기출문제 보지 마세요. 이렇게 3년 단위, 4년 단위 반복하다 보면 정말 옛날 게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자, 지금 정보처리 자격증 시험이 조금 문제가 쉬워서
쉬워서 관연도에 최근 2, 3년간 너무 쉬웠어요. 그래서 문제 수준을 다시 복원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지 이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리고 자신감이 중요합니다. 20문제 중에서 한 문제 틀려도 19문제 맞으면 되니까 자, 만약에 A형 받아봤는데 낯선 문제 나온다고 그 다음 문제에서 흔들리시면 안 돼요. 자, 2번. 자, 봐봐요. 이거 기출문제 계속 나왔던 거 나오죠? 자, 파일 시스템과 관련된 문제인데, 자, 일단 이 문제는요. 1, 2, 3, 4 디렉토리 구조가 돌아가면서 시험 문제에 20문제 중에 한 문제 나옵니다. 딱 정해져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아유, 기사니까 이렇게 설명이 많죠. 그쵸? 예. 자, 그러면 디렉토리 구조 중 각각의 사용자에 대한 MFD. 그쵸? 예. MFD와 각 사용자 별로 그 하단에 UFD. 그쵸? 예. 자, FD는 뭐예요? 파일 디렉토리, 그렇죠? 파일 디렉토리 해서 MFD와 그 하단에 UFD가 있고 여기서 이제 MFD가 뭔지 설명하고 있죠. 각 사용자의 이름이나 계정 정보 및 계정 번호 및 UFD를 가리키는 포인터를 가지고 있고 그 하단의 UFD는 오직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파일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뭐예요? 2단계 파일 구조. 그렇죠? 네, UFD와 그 상단에 MFD가 있다라는 거죠. 보통은 UFD 하면은 1단계고요. 얘는 다단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 4가지 중에서 반복돼서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럼 43번 볼게요. 아이고, 이거 뭡니까? 이거 기능사 문제예요. 기능사. 그렇죠? 여러분은 기사 시험 보시고 자격 제한이 없는 시험, 운영체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운영체제 배우기 전에 뭘 배우죠? 운영체제는 소프트웨어인데 어떤 소프트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배우죠. 그렇죠? 네. 시스템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는 두 종류가 있어요.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시스템 소프트웨어 종류가 운영체제죠. 그 하단의 종류. 근데 시스템 소프트웨어 종류 중에 하나가 로더라는 것도 있어요. 로더가 뭐죠? 적재기. 한문이죠. 메모리에. 그렇죠? 우리가 처리하려는 프로그램을 실는다. 그렇죠? 메모리를 할당받는 기능을 하는 게 로더입니다. 그렇죠? 자, 로더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번역 단계에서 배웠습니다. 자, 로더는 4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대부분 로더의 기능을 어디에 비중이 있냐 그래서 4종류로 했고 2016년 1회 문제 보시면 그때는 로더의 종류가 나왔고 지금은 뭐예요? 기능이 나왔습니다. 문제 정리 다시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로더의 기능과 관련해서 할당 연결, 재배치 적재. 그렇죠? 로더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메모리에 적재되는 기능에 대해서 대표 기능이다 해서 이름을 적재기라고 한 거죠. 자, 그러면 영어로 나왔죠. 자, 요즘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죠? 보기가 한글 말고 영문 표현이 나오니까 꼭 보고 가세요. 자, 다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서 봤던 단어인데 트랜스레이션? 이게 뭡니까? 이게 낯설게 번역은 번역기가 하겠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얼로케이션, 링킹, 리로케이션. 자, 뭐가 빠졌어요? 가장 주기능인 로딩이 빠졌죠. 그래서 3번 이게 틀렸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쉬운 문제도 껴있는 게 기사 문제예요. 자, 44번 문제 볼게요. 자, 44번 문제도 자,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어디서 나온 겁니까? 메모리 관리와 관련된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메모리는 주기억 장치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메인 메모리. 자, 고가의 자원은 최적의 이용을 위해 집중적인 관리를 필요로 한다. 저 문제가 꼭 없더라도, 이 문장이 없더라도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이 문제 푸는데 영향을 안 미치죠. 자, 주기억 장치에 라고 나와 있죠. 자, 메모리 중에서도 주기억장치 기반으로 해서 효율적인 이용 관리를 위해서 뭐예요?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운영체제가 가지고 있는 전략, 관리기법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닌 것은 해가지고 사이클 전략, 이건 뭐죠? 그쵸? 자, 얘는 패치 전략, 그쵸? 반이
우리가 한글로 받을 땐 반입정책, 그쵸? 예. 자, 반입정책. 메모리에 무엇을 데리고 올 것인지. 그걸 관련해서 반입정책. 그쵸? 자, 그 다음에 플레이스 배치정책. 재배치 전략. 그쵸? 예. 자, 그래서 44번과 관련해서는, 그쵸? 이 재배치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교체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배웠죠. 자, 그래서 44번 주기억장치와 관련된 스타트 부분. 우리는 좀 안쪽에 응용되는 문제를 그동안 계속 받고 기본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45번. 자, 유닉스 문제 두세 문제 나오는데 첫 번째 유닉스 문제고 자, 기출된 바 있습니다. 자, 유닉스와 관련해서는 2016년 1회차에는 뭐가 나왔어요? 이렇게 파일 시스템의 유닉스의 파일 시스템의 구조가 하나, 둘, 셋, 네 개의 블록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각각의 그 블록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 정보가, 파일 정보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나왔고, 그 다음 회차인 2016년 2회차에는 아이노드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얘는 워낙 자주 나왔던 문제라 딱 보시면 기출 반복하다 보면 답이 보입니다. 자, 아이노드는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어요. 한 파일이나 디렉토리에 관한 모든 정보들. 자, 여기서 말하는 모든 정보는 시스템 정보가 아니고 파일과 관련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파일과 디렉토리. 여러분, 디렉토리가 뭐예요? 폴더. 윈도우에서 얘기하자면. 자,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쵸? 파일이 가장 처음이 아니에요. 파일은 계속 갱신이 됩니다. 수정을 통해서 용량 변경 및 내용 변경 및 여러 가지. 그래서 1번이죠. 가장 마지막에 변경된 파일 정보에 대해서 저장하고 있죠. 그렇죠? 예. 자, 파일 소유자 누군지 만들어진 시간은 중요하죠. 그리고 만들어진 시간 이후에 여러 번의 변경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가 담긴 블럭에 주소 해가지고 이런 정보들을 아이노드에 가지고 있어요. 자,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부트블럭은 부팅에 필요한 정보를 파일 시스템에서 가지고 있는 블럭 구조고요. 슈퍼블럭이라는 거는 파일 시스템 전반적으로 이 시스템 전반적인 정보고요. 데이터 블록은 진짜 처리하는 거. 자, 그럼 아이노드 블록이 시험 문제에 가장 나오고 최종 수정 시간. 그렇죠? 최초의 생성 시간, 최종 수정 시간. 이 두 개를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1번이죠. 자, 46번. 자, CPU 관리, 프로세스 관리 문제입니다. 자, 이번 회차 문제의 특징 중에 하나는 프로세스에 대한 일반적인 용어 묻는 건 안 나왔고요. 자, 프로세스 관리에서 CPU, CPU 스케줄링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 스케줄링이 뭐예요? 스케줄 짜는 거, 계획하는 거. 자, 계획하는 거 중에 RR 방식이 있대요. 그렇죠? 자, RR 방식의 스케줄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라운드 로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 문제가 계산 문제로 되면 시간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이렇게 관련해서 설명 문제로 더 많이 나와요. 그렇죠? 예. 계산 문제로 나왔던 적은 정말 예전에. 그렇죠? 예. 자, 그러면 프로세스 관리에서 CPU 스케줄링. 자, 프로세스 스케줄링, 디스패치 전략 다 동일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두 가지가 관점이 있죠. 하나는 비선점, 하나는 선점. 자, 선점과 비선점 말이 어렵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 CPU를 정해진 시간에 돌아가면서 쓰겠다라고 해서 CPU 할당 시간, 타임 슬라이스를 두는 게 선점이에요. 자, 선점 방식 중에서 라운드 로빈. 그렇죠? 자, 제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스케줄링과 관련해서 CPU 스케줄링은 먼저 선점, 비선점이냐를 두고 얘기합니다. 라운드 로빈 둥글게 어떻게 돌아가면서 CPU 이용하자. 자, 틀린 것은 자, 대기 시간 더하기 서비스 시간 나누기 서비스 시간의 계산으로 우선순위를 처리한다. 어서 많이 봤죠? 자, 20문제 중에서 항상 한 문제 나오다가 이번 회차에 안 나왔습니다. 자, 항상 나오다가 근데 보기에 이렇게 나왔죠. 자, 얘는 뭡니까? 비선점.
우리 계속 나왔었는데, 그쵸? HRN, 알고리즘. 공식이죠. 우선순위 공식. 그쵸? 그래서 1번이 틀렸죠. 자, 시간 할당량 제가 타임 슬라이스 해가지고 TS라고 했죠? 작아지면, 그러니까 빠르게, 즉, CPU 이용 시간을 조금 주면 프로세스는 문맥 교환이 자주 일어난다. 그쵸? P1, 그 다음에, P2, 빨리빨리 해서, CPU에 올라오는, 그쵸? 문맥 교환을 잦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뒤에 문맥 교환 문제가 이번 회차에 나왔어요. 자, 타임 쉐어링 시스템, 시간을 나누는 시스템을 위해 고안된 방식 맞습니다. 자, 시간 할당이 작아지면, 얘는 시간을 많이 주면 무엇과 같아요? 여러분 이거 FP4라고 많이 알고 계시고요. 여기에서는 퍼스트 서비스에서 얘와 얘가 같은 얘기예요. FC, FS 스케줄링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렇죠? CPU 이용 시간을 완전 길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할 일 다 하고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즉 이 얘기는 선점을 비선점화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지금 46번 라운드 로빈 이 방식은 이 문제는 기출문제에서 많이 봤던 문제고요. 여기서는 지금 천천히 라운드 로빈과 관련된 알고리즘 설명을 한번 드린 거예요. 그렇죠? 자, 47번 문제 볼게요. 앞에서 라운드 로빈에 그렇죠? 라운드 로빈에 시간 할당량이 작았을 때 문맥 교환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했던 그 문제가 지금 이렇게 47번의 문맥 교환이 뭔지 나왔습니다. 자, 출제위원이 좀 다지기를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기본 이론을 충실히 공부를 했냐를 묻고 싶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본 이론 꼼꼼히 하고 가신 분들이 오히려 고득점입니다. 응용 문제보다도. 자, 한글로 적을게요. 문맥 교환. 자, 그럼 이런 모든 거에 기본 전제 조건이 뭐냐면 하나의 CPU에 여러 개의 프로세서, 다중 프로세싱 처리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다중 프로그래밍 시스템에서 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OS에 의해 운영체제가 이런 관리를 하는 거죠. CPU가 할당되고 있는 프로세스를 변경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죠? CPU가 뭐예요? 자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CPU가 하나만 프로세스가 독점해서 처리하는 단일 프로세싱이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프로세스들이 얘를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떡해요? 돌아가면서 처리를 해야 되죠. 시간 할당량을 둡니다. 그렇죠? T1이 실컷 여기를 처리를 하다가 째깍째깍 시간이 됐어? 그럼 그 다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현재 CPU를 사용하여 실행되고 있는 프로세스의 상태 정보를 하다 말았으니까 저장을 해야죠. 그리고 제어 권한을 P2로 넘기죠. 그렇죠? 네, 나 P1 썼는데 이제 너 P2한테 넘길게. 그리고 P2도 쓰다가 P3한테 넘길게. 이런 거와 관련된 제어 권한을 관리하는 ISR 이 용어를 알고 모르고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어떻게 다중 프로세싱 처리 환경에서 어떠한 문제에 이런 넘기는 작업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문맥 교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맥 교환이 잦아지면 오버헤드, 부담해야 되는 시간 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문제는 제가 신경향이라고 했던 이유는 여러분한테 이런 용어를 두고, 그렇죠? 이런 용어를 줘서 어떻게요? 좀 어려워졌다라는 느낌을 주려고 하는 거지 전반적으로 이런 상태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권한을 넘기는 작업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게다가 보기 보시면 모니터, 세마포어 이게 뭐예요? 상호 배제. 이건 다 개념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상호 배제와 관련된 그쵸? 개념들이고 문맥 교환이라는 걸 여러분이 조금 더 중심적으로 해서 저 용어에 치우쳐서 이걸 어렵다고 하시면 안 되고요. 또 이 이후에 시험 보시니까 이 문제 나오면 1번으로 답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운영체제의 일반적인 역할. 자, 이런 문제가 두 문제 운영체제의 개요 쪽에서 나왔어요. 뭐 두 문제나 이제 배치해서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기본은 충실해야죠. 오퍼레이팅 시스템 소프트웨어이고 이거 소프트웨어예요, 여러분.
그쵸? 일반적인 역할이 아닌 것은 사용자들 간의 하드웨어를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도와준다. 공유하는 방법, 하드웨어를. 자, 자원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스케줄링, 계획을 한다. 여기서 말하는 자원이 뭐예요? CPU, 메모리, 파일. 이런 것들이죠. 자, 입출력에 대한 보조 역할도 해요. 그쵸? 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드웨어와 사용자 간의, 유저 간의 사이에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OS, 시스템 소프트웨어다. 그쵸? 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자원의 효율성 높이고 편의성을 증가시키는. 자, 그러면 4번이 뭐예요? 실행 가능한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한다. 얘는 정확하게 얘기 드릴게요. 얘는 컴파일러라는 번역기예요. 그냥 번역기가 아니고 컴파일링 됐을 때만 목적, 오브젝트 프로그램이 생성이 됩니다. 파일이 OBJ, 컴파일러예요. 번역기. 얘도 시스템 소프트웨어이긴 하지만 운영체제는 아니죠. 자, 49번. 분산 문제가 짧게 나왔어요. 자, 일을 나눠서 처리하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일을 나눠서 처리한다는 거의 기본은 뭡니까? 네트워크. 자, 떨어져 있는 곳을 네트워킹해서. 자, 그러면 일을 나눠서 처리하니까 하나의 시스템이 재규모 되는 것보다도 확장성이 높고 가장 적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을 때 신뢰도 향상. 큰 시스템이 망가지면 아예 돌아가지가 않죠. 그런데 내가 시스템 확장을 했을 때 어떻게? 이렇게. 그렇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연결이 되게 있지만 이 시스템에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해요? 얘가 그 일을 대신하면 되니까 신뢰도가 향상된다라는 거고 자원을 공유할 수 있죠. 여기에 있는 DB가 네트워크 상에서 공유가 되니까 투명성에 의해서 공유될 수 있는 시스템을 뭐요? 운영체제가 분산 운영체제가 또 되겠죠. 자, 일을 나눠서 하니까 속도 향상되고요. 보안성은 취약한 게 단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안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죠. 얘도 기출문제 나왔어요. 자, 50번. 이 문제가 갑자기 좀 어떻게? 10년 만에 튀어나왔죠. 자, 보통은 디스크 스케줄링이에요. 얘는 시험 문제 범위는 뭐냐라고 했을 때 디스크 스케줄링 기법. 자, 우리는 보통 스캔이나 다른 문제가 나오다가 오히려 그러니까 오랜만에 C스캔, 서큘러 스캔이라는 문제가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그죠? 얘는 보통 그쵸? 시크 타임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죠? SSTF가 시험 문제 빈도상으로는 가장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뭐예요? C스캔. 그쵸? 자, C스캔과 관련된 문제 한번 볼게요. 현재 헤드웨이트가 50에 있고 현재나 50에 있다. 그렇죠? 그리고 요청 대기열의 순서가 다음과 같은 경우 C스캔 스케줄링 알고리즘에 의한 헤드의 총 이동 거리는 더하기 열심히 해야 되지만 이 문제 더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더하기 구해래요. 그렇죠? 여러분이 보시는 시험 문제도 더하기를 평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안 나옵니다. 자, 게다가 무슨 차이가 있냐면 제가 SSTF의 경우에는 뭐라 그랬냐면 헤드의 위치가 중요하지 방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지만 C스캔의 경우에는 이동 방향이 중요해요. 헤드의 이동 방향. 그렇죠? 이동 방향이 중요한 알고리즘이 있고요. 중요하지 않은 게 있는데 C스캔은 이동 방향이 있어요. 안쪽이래요. 안쪽이 어딜까요? 라고 했을 때 좀 헷갈릴까 봐 문제가 0으로 가정한다라고까지 자세하게 설명 단서 뒀습니다. 자, 요청 대기열의 순서입니다. 자, 이게 뭐예요? 보시면 헤드가 꼭 방문해야 하는 트랙의 번호예요. 그렇죠? 트랙의 번호. 그럼 이걸 다 해야 어떻게? CPU가 그쵸? 처리해야 할 일을 다 한다라는 거죠. 그쵸? 이게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그쵸? 10개의 트랙 번호예요. 이걸 왜 얘기하냐면요. 자, 이 문제를 좀 공부하다가 헷갈리신 분들은 이 0 때문에 또는 200 때문에 헷갈리신 분들이 있어요.
그쵸? 특히나 0 때문에. 자, 얘도 서비스 돼야 되는 트랙, 방문돼야 되는 트랙의 번호이기 때문에 꼭 저기까지 가야 됩니다. 자, 그럼 디스크 스케줄링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항상 이렇게 디스크 단면에 넘버링을 이렇게 그렸죠? 자, 그리고 이쪽을 0번이라고 합시다. 안쪽. 자, 시험장에 가셔서는 빠르게 더하기 빼기 하시면 됩니다. 자, 바깥쪽 10개 다 그릴게요. 안쪽, 바깥쪽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죠? 네. 자, 얘는 더 길어도 되지만 제가 한 500 정도로 할까요? 별 의미 없는 숫자예요. 뒤에 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10개를 갖다가 자, 순서 맞춰가지고 안쪽부터 나열할게요. 자, 100. 100 어디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100 먼저 그리겠습니다. 100. 100 이 정도에 그릴까요? 100. 180. 순서대로 10개 다 하셔야 됩니다. 40. 120. 자, 그 다음에 0. 0 분명히 저 구분도 하고 방문해야 되는 걸로 그렸고요. 자, 130. 70. 80. 150. 아이고. 150. 200.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확인 꼭 하세요. 그쵸? 예. 자, 중요한 건 여기서 지금 나는 헤드가 어디에 있니? 라고 했을 때 50 위치에 있다라는 거죠. 헤드의 스타트 50입니다. 50. 자, 방향은 뭐예요? 아, 안쪽. 그렇죠? 이동 방향. 자, C, 스캔. 스캔은 특징이 뭐냐면 이동 방향의 서비스를 요청하는 트랙을 모두 서비스한다. 그쵸? 예, 한쪽 끝에 도달할 때까지. 그런데 C, 환영 스캔, 서큘러는 뭐냐면 이동하다가 그쵸? 예, 벽을 칩니다. 끝을 칩니다. 안쪽이나 바깥쪽을. 그런데 서비스하는 부분은 꼭 한쪽 방향이다 라는 겁니다. 제가 정의 밑에 화면에 노출해놨죠. 자, 스케줄링은 양쪽 방향으로 요청을 처리하는 양쪽 다, 그렇죠? 왔다 갔다 할 때 하는 C 스케줄링 기법과는 달리 얘는 뭐예요? 한쪽 방향으로 서큘러, 마치 환형, 그렇죠? 원을 그리듯이 헤드 이동할 때만 요청을 하는 기법이다. 얘는 안쪽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우측에서 좌측 방향에만 서비스한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나 지금 50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합시다. 자, 잘 보이게 50. 자, 지점에서 자, 안쪽이니까 40 서비스 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0까지 가야죠. 왜? 0도 해야 되니까. 그죠? 50, 40, 0. 그리고 뭡니까? 서큘러니까 끝으로 돌아옵니다. 그죠? 끝은 이건 이제 제가 더 뒤에 있다라는 거고 200까지 200이 끝이라고는 안 했고요. 내가 해야 되는 200 위치까지.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다시 어떻게 200 한 다음에 180, 150, 30, 20, 120, 180, 70. 자, 이게 서큘러예요. 그렇죠? 스캔은 그냥 여기 지나쳐 가는 데까지고 다시 돌아오는 데까지. 해서 70에서 끝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50, 40, 0. 그래서 200에서부터 해서 쭈루루룩 해서 70까지인 거 더하면 어렵지 않겠죠. 자, 요 길이 50 빼기 0 해서 50이죠. 그쵸? 네. 자, 그 다음에 헤드의 총 이동 거리지 서비스되는 부분을 얘기한 게 아니니까 자, 0에서부터 200. 자, 200에서부터 70이니까 130이죠. 그래서 답이 50 더하기
380이죠. 어렵지 않죠. 아, 이걸 더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시겠지만 총 헤드의 이동거리. 이건 지금 제가 하얀색 부분은 서비스되는 부분을 얘기한 거고 헤드는 분명히 0에서 200을 찍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50번의 문제, 조금 다른 문제보다 계산하는 문제라 시간은 걸리지만 이 문제 다시 한번 정리하는 문제로 알고 계시고요. 자, 이 문제보다도 SSTF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당연히 스캔도. 그렇죠? 자, 그러면 유닉스 문제 다시 51번으로 나오니까 유닉스 전체적으로 유닉스 전반적인 설명 얘기한 것을 다 골라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유닉스만 공부해도 맞을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있죠. 자, 유닉스 특징으로 옳은 내용을 모두 나열하세요. 자, 파일 시스템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다단계 트리 구조로 되어 있는 거 맞습니다. 자, 이식성이 높아요. 자, 유닉스는 기본적으로 C 언어를 가지고 만들어진 운영체제이기 때문에 이 C 언어라는 게 이식성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저 프로그램 언어예요. 그래서 이식성이 높고 장치 프로세스 간의 호환성이 좋아요. 그렇죠? 자, 대화식 운영체제예요. 그때 반응을 하고요. 멀티 유저, 멀티태스킹을 지원한다 해서 4번이 답이죠. 그렇죠? 아, 그러면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A, B, C, D 이렇게 유닉스 문제를 설명을 많이 하겠죠. 자, 그럼 운영체제의 목적. 아, 운영체제란 해서 아까 설명을 드렸죠. 그럼 운영체제를 왜 한다고요? 인 거죠.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사이에 있었죠.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하고요. 주변 장치, 장치 관리, 자원 관리, 그리고 데이터 압축 및 복원, 신뢰성 향상. 자, 좋은데 데이터 압축 및 복원하는 건 압축 프로그램 유틸리티가 하는 거죠. 그렇죠? 유틸리티. 그렇죠? 예, 압축, 뭐 RGB나 뭐 이런 그렇죠? 예, 그런 프로그램들을 유틸리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2번은 3번이 운영체제 얘기가 아니었죠. 자, 이 부분. 이거 진짜 새로운 문제라고 해서 투입이 됐어요. 자, 앞부분이죠, 앞부분. 그렇죠? 네, 개요 부분이죠. 시스템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는 무엇이죠? 하드웨어는 무엇이죠? 라고 했던 그냥 상식 문제 쉽게 냈는데 여러분은 새로 보시는 문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자, 이 문제가 저희 정보처리 기사인데요.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라는 동종의, 그러니까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시험 자격증이 있는데 거기에 나왔던 문제예요. 그렇죠? 그런 것까지 봐야 되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정보처리스럽게 공부해서 정보처리 한 번에 합격하는 게 목적이니까 지금 이렇게 기출문제 보시면 됩니다. 쉽게 내려고 낸 거예요. 자, 운영체제를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렇죠? 하나는 운영체제가 자원관리적인 측면에서 그렇죠? 중심적으로 돌아는 가는데 그 운영체제가 꼭 자원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뭔가 처리도 하니까 자, 기능에 따라 분류할 때 제어 프로그램이 있고 처리 프로그램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컨트롤 작업을 한다라는 거예요. 제어하면 관리 감독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시하거나 관리하거나 제어한다. 이게 뭐예요? 제어 프로그램이죠. 관리 감독이 제어해요. 서비스 프로그램은 뭔가를 처리하는 처리 프로그램 종류 중에 하나예요. 에이, 너무 쉬운 문제예요. 자, 분산 운영체제의 특징. 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볼게요. 자, 분산 운영체제는 뭐예요? 나눠놓고, 그죠? 연결시키죠. 그 연결시키는 걸 뭐라 그러고, 구조, 토폴로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트워크에서도 우리가 많이 배웠죠? 자, 그러면 모든 사이트들을, 그쵸? 하나의 시스템이 아니고 사이트들 단위로 분리해놨어요. 그리고 하나의 호스트에 직접 연결시킨다? 사이트는 뭐고 호스트는 뭐죠? 다 동일한 거예요. 근데 호스트가 좀 더 중심이 되는 거죠. 사이트들의 대장, 처리 능력이 있는 거죠. 아, 호스트는 하나야? only one. 그리고 뭐예요? 모든 사이트들은 사이트 1, 사이트 2 나눠놓은 거죠. 직접 연결한다.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1대1. 자, 중앙에 호스트를 컴퓨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이트 간에 얘가 망가지면 어떻게 해요? 사이트 1에서 2까지 통신이 불가능하죠. 통신의 최대 2개의 링크만 필요하다. 그렇죠? 1대1로 정말. 자, 통신 비용은 저렴하다. 그렇죠?
네, 통신 비용은 저렴하지만 구축 비용이 많이 듭니다. 자, 그럼 저게 뭐예요? 스타, 성형 구조. 여러분, 스타 하면 여러분 자꾸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거 아닙니다. 우리 위상에서 얘기할 때 저거 아닙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가운데에 호스트가 있고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이게 성형이에요. 그렇죠? 네. 자, 그럼 뭐 기출문제에 계속 꾸준히 출제가 됐던 문제니까 넘어갑시다. 자, 그럼 어김없이 나오는 게 프로세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컴퓨터가 멈추면 안 되죠. 자, 컴퓨터가 멈추는 상태, 다운로드 되는 상태, 그러니까 다운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다운로드가 아니고. 자, 교착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컴퓨터가 처리를 하다가 멍하게 있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데드락 걸립니다. 자, 그럼 교착 상태와 관련된 문제는 시험 문제 20문제 중에서 한 문제 반드시 나오고요. 자, 이번에 차 2문제 나왔는데 그 중에서 교착 상태는 나쁜 거예요. 그런데 나쁘니까 어떻게 해요? 발생이 안 되도록 해야 되죠. 자, 그래서 해결 방법 4가지 중에서 한 개, 회복 기법에 대해서 나왔어요. 교착 상태를 회복시켜야 돼요. 그래야 시스템이 다시 돌아가죠. 컴퓨터 원활하죠. 자, 그래서 회복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회복기법이라는 건 뭐냐면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된 자원을 멈춰요. 그렇죠? 네. 자원을 회수를 해서 프로세스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죠. 교착 상태에 있는 모든 프로세스를 중지시킨다. 화끈하네요. 그렇죠? 문제가 되는 거 다 우리 어떻게 작업관리자에서 없애주죠. 자, 교착 상태가 없어질 때까지 하나 제거를 해요. 한 번에. 그렇죠? 제거하는 방법도 있지만 없어질 때까지 교착 상태에 포함된 자원을 하나씩 어떻게 해요? 종료시키는 거죠. 비선점이라는 건 뭐예요? 계속 진행하게 내버려 둔다는데 말이 안 나죠.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언니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까지 어떻게 해요? 포함된 자원이든 프로세스든 하나씩 종료. 이거는 선점시킨다 뭐 이 얘기가 맞아요. 비선점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다. 그렇죠? 선점. 붙들고 있으면 그걸 놔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적인 측면에서 이건 프로세스적인 측면에서. 자, 그럼 교착 상태 회복 기법은 시스템 내에 존재하는 교착 상태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회복 기법 해결 방법이다 해서 좀 자세하게 나온 거죠. 56번 볼게요. 파일 손상을 막기 위해서 운영체제가 열심히 일을 하겠죠. 자, 파일 보호 기법을 적용을 하는데 옳지 않은 것은 뭐 시험 문제에 자주 나왔던 기출 문제입니다. 파일 명령, 접근 제어, 암호화를 하고 복구는 뭐예요? 망가진 거 회복하는 거죠. 리커버리. 그래서 보호 기법에 해당하지 않는 건 4번이에요. 넘어갑시다. 자, 57번 봅시다. 57번. 계산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계산 문제 볼게요. 자, 페이지 기억장치 할당 기법에서 페이지는 뭐예요? 일정한 단위로 우리가 프로그램 나눠서 그렇죠? 운영하는 가상 기법, 가상 메모리 기법 중에 하나죠. 자, 한 페이지의 크기가 한 페이지에 페이지 하나가 저도 한글로 적을게요. 페이지 한 개의 크기가 이게 이제 페이지 가상 메모리 관리 기법 중에 일정한 크기로 그렇죠? 주기억장치든 보조기억장치를 분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위, 일정 단위로 관리를 하는 거죠. 이 한 페이지의 크기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5, 100, 12 바이트라고 나와 있네요. 자, 여러분 이거 전자계산기 구조 아닙니다. 자, 쉽게 생각하세요. 자, 페이지 번호는 0부터 시작한다. 이거는 이제 페이지 테이블에서 이제 관리되는 모습까지 보여주시면 좋겠지만 그냥 설명해도 상관없습니다. 페이지 번호는 0부터 시작한다. 우리가 보통 베이스 담을 때 0으로 잡으면 나누기가 쉬워요. 자, 논리적인 요소가 1224번지라고 했을 때 어디로 변환되는가라는 거죠. 논리적인 주소 122번지는 어디로 변환되는가? 몇 번째 페이지에 어느 위치 해서 오프셋을 저렇게 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프셋이라고 얘기를 해요. 상대거리. 자, 그래서 페이지는 128이고 자, 논리 주소
이 주소 나누기 512 하면 뭐가 나와요? 2 해서 200 나오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 페이지에 200 위치, 상대거리, 그쵸? 네, 200번지.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 1224번지가 페이징 우리의 메모리, 가상 메모리에서 보조기억 장치 페이징 시스템 상에서 이렇게 페이지 단위로 관리가 될 때 페이지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뭐 계산상으로는 어려운 숫자가 아니에요. 자, 동일한 페이지 크기, 페이지라고 했을 때 페이지가 번호는 0번지, 얘는 페이지 0번지, 페이지 1번지, 페이지 2번지, 페이지 3번지라고 할 때, 그죠? 예, 요 주소는, 그죠? 논리 주소. 자, 몇 번째 페이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했을 때 어느 페이지에 어디 위치냐라고 했을 때 이 페이지, 0, 1, 2 페이지에, 그죠? 이 페이지에 여기 200번지, 페이지마다 번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 200번지 여기로 대입이 된다. 그래서 답은 이 페이지 변이 200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면 돼요. 뭐 어떻게 보면 나누기만 하셔서 정보를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요. 네, 개념은 이랬습니다. 자, 58번 문제. 아유, 이거 어떡합니까? 라고 해서 어렵다라는 느낌을 받으셨을 수도 있어요. 2회차. 자, 근데 이게 뭐예요? 신경향 문제예요. 자, 이런 문제가 이제 몇 문제 더 앞으로 보시는 시험에서 낯설게 한두 문제 더 나오기는 하는데, 자, 모르시면 어떡해요? 조금만 더 생각하시면 알 수 있는 기본 개념 중심으로 나왔고요. 자, 모르시면 어떡해요? 이거 한 문제 때문에 다른 시험을 망치면 안 되죠. 다른 과목이나 다른 문제 잘 아십니다. 자, 이 문제는 왜 신경향이라면 여태까지는 유닉스의 명령어에 대해서 묻고 무슨 기능을 하는 명령어는 무엇인가 라고 했는데 얘는 그 명령어를 하도 기출을 하다 보니까 자주 사용했던 그래 진짜 chmod 명령은 어떻게 쓰는 거고 ls는 어떻게 쓰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네,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봅시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다음은 유닉스 명령 중 퍼미션, 그렇죠? 권한 변경을 위한 CH 모드, 체인지 모드의 실행의 예의다. 여러분, 다음은 예전에는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어요. 권한 변경, 퍼미션. 네, 이거 권한이에요, 권한. 퍼미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 이 명령은 그렇구나. 퍼미션 명령을 실행해서 뭔가 시스템을 변화를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내용을 확인하는 거죠. ls 명령. 그죠? 파일 목록을 출력하는 거. 사용하여 결과를 확인하고자 할 때 A 부분에 출력된 결과로 가장 옳은 것을 해서 A 빵꾸. 그죠? 빈칸 내놓고서요. 어머, 빵꾸랜다. 그쵸? 예.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게 결과인데, 이것 때문에, 이거 처음 보는 건데, 포기하시면 너무나 아까운 문제입니다. 자, 문제 해설 들어갈게요. 자, 유닉스 명령 중 권한 변경을 위한 명령. 여러분, 알고 있는 걸 먼저 정리하시는 거예요. chmod와 ls입니다. 리스트의 약자죠. 리스트.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는 권한, 체인지, 그렇죠? 변경, 부여,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ls는 뭐예요? 리스트. 그래서 폴더, 디렉토리 내의 파일 목록, 그렇죠? 확인하기 위한 거죠. 나열하여라. 그렇죠? 명령어의 종류, 그렇죠? 자, 이렇게 스윙을 한 거죠. 그리고 여기가 뭐예요? 결과.
이렇게 나왔다. 얘 수행하고 명령어 2개를 수행한 거예요. 그죠? 네. 자, 이 문제는 실제적으로 제가 노란색으로 했죠? 7호에 대한 이해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7호. 근데 설명은 드리겠습니다. 그죠? 자, 보시면 이게 우리가 뭐 윈도우나 이런 데서는 마우스를 가지고 여러분이 GUI라고 해서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메뉴를 실행하죠. 그런데 유닉스에서는 이렇게 명령어 CUI 환경이기 때문에 명령어를 외우셔야 돼요. 그런데 명령어를 어디다가 쳐야 되잖아요. 그걸 프롬프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가 프롬프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쉘 프롬프트 상에다가 커서가 있으면 CHMOD 한 칸 띄고 7호 한 칸 띄고 텍스트 1 엔터 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명령어 또 입력해라 라고 해서 ls 빼기 하이픈 l 그쵸? txt 1 엔터 친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가 이렇게 화면에 글자로 나온 거예요. 그쵸? 네. 자, 그러면 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런 거죠. 이게 파일 이름이에요. 그쵸? 네. 굳이 얘기를 드리자면 이거죠. 텍스트 1 파일에 권한을 자, 노란색입니다. 755로 변경하여라. 설정하여라. 그리고 나서 얘 뭡니까? 어떻게 변경됐니? 라고 봐야 되니까 텍스트 1 파일 자, 그냥 ls 하면 폴더 속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 리스트가 나오는 건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게 뭐예요? 옵션이라는 거예요. 그죠? 빼기 L이라는 옵션을 통해서 텍스트 1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파일 내용을 들여다보자. 파일 정보를. 그죠? 예. 자, 그래서 이 뒤에 내용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아, 그 내용을 봤더니 줄라이 해가지고 날짜, 이날 그러니까 오후 5시 34분에 텍스트 1이 뭔가가 변경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게 사용자 이름이고요. 이게 그룹명이고요. 그죠? 이게 이제 여러분 룹 카운트인데 여러분은 잘 홉스루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요 부분. 그죠? 퍼미션, 권한과 관련된 표현 부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요 부분이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7호라고 하면 우리는 명령어를 할 때 키보드에 10진수로 입력을 하는데 실제 내용은 어떻게 해요? 2진수로 설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755가 2진수로 변경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권한과 관련해서는 부분을 하나, 둘, 셋, 네 부분으로 나눠요. 그죠? 예. 무슨 대상을 바탕으로 어떤 대상을 사용자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사용자가 속한 그룹은 그 파일에 대해서 어떻게 작업을 할 수 있고 또는 그 그룹이 아닌 다른 사용자는 어떤 권한이 있는지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밑에처럼 몇 자리? 얘가 세 자리, 얘는 한 자리 해서 총 뭡니까? 10자리로 표현되는 이 부분에 1번, 2번, 3번, 4번 중에 여러분 선택하시면 돼요. 그죠? 자, 다 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빼기로 되어 있는 부분은 뭐냐면 파일이 되는 거예요. 여기선 적진 않았는데 빼기는 파일이다. 그죠? txt 파일에 대해서
그쵸? 예. R, W, X. 자, 얘는 기출문제 다른 문제 보시면 이 권한과 관련해서 이렇게 R, 읽기 가능하다, 쓰기 가능하다, 실행 가능하다와 관련된 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여기 세 자리란 뜻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755를 이진수로 한번 표현을 해본다면 7 하나에 대해서 표현을 하면 이진수 세 자리로 표현을 했을 때 체크되는 부분이 뭐예요? 아, 저렇게 RWX 지점에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은 하나, 둘, 셋이죠. 자, 그러면 5는 뭡니까? 아, 1, 0, 1. 그죠? 그리고 마지막 5는 또 1, 0, 1. 자, 그래서 얘는 빼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 파일에 대해서 이 파일을 사용자는 뭘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사용자는 111이 뭐예요? R, W, X. 읽고 쓰고 실행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사용자가 속한 그룹은 R, 아무것도 쓸 수는 없고 실행만 한다. 그리고 다른 사용자는 뭘 할 수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읽고 실행만 한다. 자, 수정은 사용자만 한다. 라고 해서 답은 보시는 것과 같이 1번인가요? 네, 1번으로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58번은 제가 설명을 하느라 길게 말을 했지, 이 755에 대해서 이렇게 사용자 퍼미션이 우리가 read, write, execute 세 개가 묶여져 있는 건 기존 기출문제 보시면 많이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조금 재밌고 낯선 문제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충분히 이해는 가능하십니다. 유닉스를 사용을 안 해보셔서 그렇지 충분한 설명 됐다라고 봅니다. 자, 59번 볼게요. 자, 59번. 자, 보안 문제가 한 문제가 더 나왔네요. 앞에서는 너무 쉬웠는데, 자, 이것도 너무 쉬워요. 왜? 용어 문제니까. 그죠? 보안 메커니즘 중 데이터 송수신자가, 자, 자료를 보내고 받았죠. 근데 수신자가, 그래서 송수신한 자가, 자, 보낸 사람도 그렇고 받는 사람도 그래요. 자, 주고받아 놓고 나 안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을 부인할 수 없도록 증거하는 것은 기출문제 많이 나왔고요. 자, 얘기는 보기가 0으로 나온 것밖에 없습니다. 어떻게요? 부인 문제. 그죠? 부인 방지 얘기하는 거죠. 예. 자, 마지막 문제. 자, 교착 상태 문제예요. 교착 상태 데드락이라고 앞에서 배웠죠? 자, 그 앞전 문제는 자, 교착 상태 해결 방법이 하나, 둘, 셋, 네 가지 중에 이게 기출문제의 회복과 관련된 내용이 아닌 것은에서 자세히 나왔고, 자, 이번에는 점유 대기 및 대기 조건, 점유 및 대기 조건, 그렇죠? 방지, 홀드 앤 웨이트 방지, 비선점 조건을 방지, 이거 안 발생하도록, 얘도 안 발생하도록 가장 밀접한 건 뭐예요? 그래서 교착 상태가 일어날 수 없도록 필요 충분 조건을 필요 충분 조건을 아예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제거, 방지한 게 예방이죠. 자, 그래서 60번 마지막 문제고요. 예방이 답이에요. 뭐 기출문제 워낙 많이 나왔던 문제여서 여러분이 마지막 문제, 그렇죠? 어렵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렵다고 느끼시는 건 앞에서 했던 그 문제 때문이지 다른 건 다 기출 기반이고 기본 용어였기 때문에 난이도 평이했고요. 여러분이 보시는 시험에서도 좀 낯선 문제는 낯선 문제 한 문제 두 문제뿐이지 그것 때문에 평균이 내려가거나 그것 때문에 당황하시지만 않는다면 고득점 받을 수 있는 게 운영체제예요. 자, 수고하셨습니다.